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18년 기출문제 17번 열화학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쭉 천천히 읽어볼게요. A와 X와 Y가 반응하여 Z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X1몰, Y A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개수비와 같아서 초기 상태에는 X, Y가 섞여 있지만 반응 후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Z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기체 V리터에서 시작해서 일정 부피 조건, 일정 압력 조건을 바꿔가면서 반응열을 측정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피가 일정하고 나에서는 압력이 일정해요.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와 연령계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연용량이 숫자로 주어져 있고요. 일정 부피 조건에서는 온도가 올라갔고 일정 압력 조건에서도 온도가 올라갔는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온도가 18도가 올라갔고요. 일정한 부피 조건에서는 온도가 19도씨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의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 엔탈피 변화 델타 H를 상태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 상태가 XY, 나중 상태가 Z다 라고 생각한다면 상태 함수는 과정 가와 나에서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E를 받아요. 가는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엔탈피 변화가 똑같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면 E를 받았을 때 더 방출하는 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의 크기가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큰 거예요. 지금 반응하는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의 원인은 주로 화학 반응에서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결합 에너지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게 결합 에너지. 결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낮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아지면서 그 차이값만큼을 주위의 열로 방출을 하는데 그 열이 전부 다 열량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과정을 해석하시면 되겠죠. 전체 과정은 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니까 이 반응은 내부 에너지가 낮아지고 엔탈피가 낮아지는 발열 반응이고요. 열량계에서는 열량계가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간 걸로 측정이 됐고요.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정성 분석해 볼게요. 정량 계산해 볼게요. 기억 개수를 찾아라 이거네요. 반응 개수를 찾으려면 그림에서 제일 가까운 건 부피 변화인 것 같아요. 과정 나를 보시면 반응할 때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기체 분자의 몰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개수가 왼쪽이 1 더하기 A, 오른쪽이 B였을 때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맞고요. 니은 반응의 엔탈피 변화 얼마냐? 엔탈피 변화는 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QP와 같거든요. 지금 나에서 열량계가 얻은 열을 계산할 수 있죠. 온도 변화 곱하기 연용량. 연용량이 5kJ/도씨, 온도 변화가 19도씨. 그러니까 열량이 95kJ를 열량계가 흡수했네요. 걔가 방출한 것과 주위가 흡수한 것은 부호가 반대니까요. 발열 반응을 할 때 주위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니까 반응의 델타 H는 부호를 반대로 계산하셔야죠. 델타 H는 마이너스 95kJ이다. 니은이 맞고요. 같은 방식으로 가를 취급하시면 내부 에너지 변화도 알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열량계가 얻은 열과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열량계가 얻은 거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90kJ이네요. 디귿 X가 얼마냐? 부피 변화 계산하시면 부피 변화를 나한테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부피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델타 H, 델타 U를 둘 다 알거든요. 그럼 요 차이 값을 가지고 부피 변화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탈피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델타 PV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95, 하나가 마이너스 90이니까 델타 PV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지금 과정 나를 계산해 보시면
델타 PV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1기압에서 부피가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5kJ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 여기 1 ATM/L가 100줄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계산할게요.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1 ATM/L가 100줄. 그러면 마이너스 5kJ이라는 건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3승 줄이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50 ATM/L가 되겠네요. 1기압에서 부피가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냐? 마이너스 50 ATM/L니까 델타 V가 마이너스 50이고요. 그러면 X가 50이 맞네요. D가 또 맞는 말. 자, 이 정도까지 풀어주시면 이제 출제 의도에 맞게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개념. 올해 7월 8월 모의고사 지나가면서 이런 논란을 제가 겪었어요. 모 다른 선생님이 일정 부피와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이 같다.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델타 H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가와 나에서 하나는 부피가 일정하고 하나는 압력이 일정하고 그 결과 열이 다르죠. 여기서의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만큼 열이 방출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엔탈피 변화만큼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건 반응이 아니건 QV와 QP는 분명히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요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건 기본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에 이제 사실 요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문제에서 많이 봤냐 하면 많은 기출 문제에서 온도에 따른 델타 H 차이는 없나? 요런 질문을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했어야 개념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어려워. 근데 이걸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 자체는. 하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전국 모의고사에 이런 그림도 한번 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에 따라 물질들의 엔탈피가 각각 달라지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X랑 Y 기체의 엔탈피라고 하고 요거를 Z 기체의 엔탈피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온도가 38도시다. 여기서의 델타 H와 온도가 39도씨일 때의 델타 H가 같으냐? 문제에 써있냐? 써있지 않다면 38도C로 갈 때의 델타 U와 39도C 사이의 델타 H를 연립해서 디귿 보기를 풀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디귿 보기 아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도 델타 H가 마이너스 95다. 온도 어디에서? 20도씨인가요? 38도씨인가요? 39도씨인가요? 온도 어디에서의 델타 H인가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생각을 했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기체의 연용량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조건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기체 자체가 온도가 20도씨에서 39도씨로 올라가지만 여기에 필요한 열 에너지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정도는 분명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열 에너지 필요 없는 거다. 계산하지 말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연용량을 0이라고 생각한다면 X, Y의 온도에 따른 엔탈피 차이 X나 Y가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질 때 델타 H가 있느냐? 그러면 몰수에다가 연용량 델타 T를 해봤자 이 값이 0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38도씨나 39도씨나 아니면 20에서 39로 가나 20에서 38로 가나 이 차이값 델타 H의 온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체의 연용량을 무시해라라는 조건은 CP 0이니까 온도에 따른 델타 H 차이가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내부 에너지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내부 에너지 변화
물질을 순수하게 가열한다 그러면 NCV 델타 T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0이란 얘기예요. 온도에 따라서 델타 H나 델타 U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풀 때 자세히 다시 공식을 적용해 보면 델타 H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델타 PV라고 계산하는데, 이거는 온도 어디였죠? 이거는 화학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20에서 38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화학 반응을 하고 온도가 20에서 39로 올라갔거든요. 두 가지 경우에 델타 H, 델타 U를 그냥 한꺼번에 연립해도 되냐?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이렇게 대입하기 힘들죠. 같은 온도 조건에서 얘기를 해야 맞고요. 하지만 연용량의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온도에 따른 연용량의 차이를 계산해서 니은 디귿 보기를 풀어라,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난이도가 너무 높잖아, 일반 학범위에서 다루기에는.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다른 기출문제 여러 학 문제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문제들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든 오른쪽 그림이든 차이가 없는 거지. 디귿 보기 델타 H와 델타 U를 비교해라. 이거 기출에 이미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절대값으로 누가 더 크냐? 기출에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도 하나의 온도에 대해서 델타 U와 델타 H를 비교하라는 거였지, 온도가 서로 다른 조건을 한꺼번에 연립해라라는 문제는 이 문제가 처음이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용량이 무시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체의 연용량을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 계산 자체부터 달라져요. 만약에 연용량이 존재한다면 반응에서 방출되는 열이 있죠. 이 값이 마이너스 열량계가 흡수하는 열에다가 기체 자체의 온도 변화도 같이 계산을 해야 맞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기체 같은 경우는 보통 연용량이 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무시한다? 이건 일반적인 조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 반응에 대해서 다룰 때는 항상, 거의 항상 이쪽을 우리가 무시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마다 꼬박꼬박 써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출 문제들과 비교해 보면 만약에 수용액에서는 어떡하냐? 수용액에서 어떡하냐? 그럼 수용액 반응을 다룰 때 기본서의 문제에서도 이제 Q는 CMT 이렇게 계산을 해요. 비열, 질량, 온도 변화 계산을 하거든요. 이 질량을 계산할 때 기본서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기본서는 물의 질량만을 계산하고요. 어떤 기본서는 물에다가 용질의 질량도 같이 계산해요. 뭐가 맞냐? 연용량을 써주는 게 정확한 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용질도 온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질의 연용량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면 물만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한 풀이가 될 거고요. 어떤 책에서는 그런 조건 없이 둘을 더해서 계산하기도 해요. 연용량을 무시하지 않고 요거를 그냥 용액의 전체 연용량이 물의 연용량과 거의 같다라고 근사하고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정확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 분석을 해두시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열량계 문제까지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열량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요즘에 요번 18년 기출문제에 오랜만에 나온 소재들이 꽤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앞으로도 다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분석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